네, 개념원리 162쪽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이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인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거는 뭐냐면 2차 함수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 이렇게 써 있을 때 첫 번째 항상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뜻을 보시면 2차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 y =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될 때, 즉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될 때 이게 우리가 2차 함수란 뜻이죠. 그러면은 y는 ax제곱 2차식이니까 이런 꼴일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굽니까? 2차항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a가 절대 0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b하고 c는 0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함수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한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야, 2차식이구나.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y는 x-2 얘는 2차 함수 아니죠. 왜냐면 1차 함수죠. y는 얘도 2차 함수가 아닙니다. 1차 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도 아니죠. 이건 상수 함수죠. 상수 함수하고 숫자만 나와 있는 거고요. y는 x분의 1 이거 분모했으니까 얘는 분수 함수라서 1차 함수, 2차 함수 아닙니다. y는 x제곱분의 1 2차가 보인다고 2차식은 아닙니다. 이거 분수식입니다. x가 분모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 보이는 친구들 y는 이제 그림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얘 2차 함수죠. 2차식 있으니까 2차항이 있으니까요. 얘 2차항이 있고 최고차항이 2차항이면 됩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얘도 2차식이죠. 만약에 2차 함수죠. 예를 들어서 y는 만약에 3x 세제곱 더하기 5x 제곱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2차항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몇 차 함수니까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3차 함수가 됩니다. 최고차항이 2차식이어야 됩니다. 최고차항이 2차항이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되고 2차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2차항 개수가 0이면 안 된다. 근데 나머지는 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는 얘입니다. 얘. 최소한만 심플한 것만 있지 아주 가장 기본만 있는 거죠. 2차항 하나 달랑 있는 거. 여기부터 이제 2차 함수를 시작할 건데요. 우선 마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A, B, C가 상수일 때 상수이고 A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1차식에서 1차 방정식이 나오고 1차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1 이건 뭐가 됩니까? 1차식이 되겠죠. 여기에서 2x 더하기 1 이퀄 0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2x 더하기 1 0보다 크다 그러면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y와 x에 관한 관계식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다항식부터 쭉 변형하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2차 식이 있었어요. 얘가 2차 식입니다.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몇 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 등식이 됐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러면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부등호가 연결되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면 얘가 바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2차 식에서 등식이냐 부등식이냐 y와 x에 관한 식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뭐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이 형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설명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함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다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인 2차 함수가 얘예요. x 2차항만 달랑 있어요. 개수도 1이에요. 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2차 함수 배울 때 수학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확장을 시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중에 이제 기본이 2차 함수 전에 1차 함수를 배웠죠. 1차 함수 배울 때도 어떻게 했었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비례 뭐 이런 거 배웠었어요. y는 x꼴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변형을 해서 x 말고 앞에 때 이제 개수에다 마이너스 음수를 준 변화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찰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공부할 때 이렇게 순서쌍을 이용을 해서 x가 0일 때 y가 1이고 x가 0이면 y가 0이고 1이면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2면 2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고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해서
처음 보는 그래프 관계식들은 점으로 표현했죠. 이게 사실 방정식이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하나인 부정방정식에서 이걸 만족하는 해들의 모임인 거죠. 0,0, 1,2, 2,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안에 또 무수히 많이 여기 사실 이렇게 무수히 많이 찍다 보면은 점이 직선이 돼서 이렇게 돼서 y는 x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는 또 0이면 0이고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2면 마이너스 2면 2고 뭐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정리했던 거죠. 얘가 y는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얘의 특징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얘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고 얘 같은 경우는 x가 증가할 때 보시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내려오는 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방향이 다르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이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x제곱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x제곱일 텐데 얘 먼저 하고 얘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처음 보는 식이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순서상부터 찾아서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어떻게 위치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0을 넣고요. 1을 넣으면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를 넣어도 1입니다. 지금 1차 함수와 달라요. 1차 함수와 다르게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음수를 넣어도 양수가 나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거기다 같이 움직여요. 2면 4고요. 마이너스 2면 4입니다. 따라갑니다. 대칭이죠. 3이면 9고요. 마이너스 3이면 9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2차 함수는 대칭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서 또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x가 0일 때 이게 x고 이게 y죠. x가 0일 때 0입니다. 이 점은 이 식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죠.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이거 방정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함수인데 1이면 1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어도 1입니다. 따라갑니다. 대칭이라고 했어요. 2면 4입니다. 한 2, 3, 4, 한 요 정도 그릴까요? 마이너스 2면 4입니다. 한 요 정도 대칭으로 그리세요. 3이면 9예요. 한 저기 멀리 있는데 제가 좀 종이가 좀 작다 보니까 한 이 정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이으면요. 우리가 1차 함수일 때는 직선이 나오는데요. 2차부터는 곡선이 나와요.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빗살무늬 토기 같은 이게 제가 지금 좀 그러니까 지면이 종이가 작아서 여기다 그렸지 사실 이게 더 급격하게 올라가요. 이게 구면 한 이 정도. 그래서 굉장히 빗살무늬 토기 같은 애가 이렇게 나오겠죠. 요런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y는 x제곱이 이런 애가 나오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요 또 그려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0인데 1 넣으면 얘 때문에 마이너스를 돼요.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원래 1이었는데 얘 때문에 또 마이너스를 또 따라하네요. 2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따라하는데 따라하면서 또 대칭성이죠. 이렇게 대칭성을 보입니다. 그럼 얘들은 다 y값이 음수니까 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0일 때 0입니다. 1일 때 이번에는 거꾸로 여기로 내려가네요.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1이고요. 2일 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4고 그러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여기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오죠. 자, 이게 2차 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특징을 공부하는 거죠.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하고 다른 점은요. 일단 직선이고 곡선이다. 이 곡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얘의 이름은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는 이런 포물선을 이룬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차 함수는 보시다시피 쭉 올라가거나 이쪽 방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옵니다. 한쪽만 있어요. 일방통행인데 얘는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여기 찍고 다시 올라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성적이 바닥을 치다가 야구 선수가 타율이 막 뚝뚝뚝 떨어지다가 바닥을 치고 다시 타율이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야구 선수 같은 경우,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 스케줄, 컨디션 점점 안 좋다가 갑자기 좋아지네 뭐 이런 느낌.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는요 올라가다가 이쪽에 올라가죠. 얘는 올라가다가 여기서
내려가는 이런 롤러코스터 느낌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대칭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 변화되는 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운데 지점. 그 변화되는 그 지점을 체크를 하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했습니다. 여기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접혀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대칭축.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대칭 도형 공부하셨잖아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선대칭 도형 할 때 이렇게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지는 거죠. 이걸 축이라고 합니다. 대칭축 혹은 축이라고 하고요. 얘도 축이 됩니다. 여기서 축은 바로 뭐가 됩니까? 네, 그냥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Y축이 그냥 축이 됩니다. 여기서 Y축이 축이 됩니다. 뭐 항상 Y축이 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옆으로 밀리면 또 축이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축은 일단 Y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Y축이니까 식으로 쓰면 X는 0이 됩니다. X좌표가 0인 점들, 이 빨간 라인이 X가 0인 점들의 모임이니까 축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요. 그다음에 또 용어 정리 또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요 점 있죠. 요 점.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꼭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요, 올라가다 내려가는 요 점 있죠. 요게 바로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사실 기울기하고 y절편이었죠. 얘가 왜 중요하냐면 기울기하고 y절편을 안다면 y절편이 양순이, 영인이, 음순이 뭐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빨리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요, 꼭지점 위치입니다.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니, 올라갔다 내려가니,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니가 중요해요. 그걸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프 모양인데 그 용어가 또 있습니다. 이 둘을 또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구분하려면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얘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죠. 밑으로 볼록하죠. 예를 들어서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위로 볼록한 거죠. 그러면 어떨 때 아래로 볼록하고 어떨 때 위로 볼록하냐면 얘랑 관계 있습니다. 여기 앞에 개수가 얘가 양수예요. 여기가. 요 2차항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음수면 위로 볼록합니다. 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2차항 개수. 이거를 제가 합쳐서 뭐라고 쓸 거냐면요, y는 ax 제곱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요거 있죠. 요거 ax 제곱입니다. 그 a에 해당하는 거, 요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거고요.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까지 했냐면 y=ax제곱의 그래프를 살펴볼 예정인데, 지금 a 변화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1과 -1에 대해서 앞에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온다 정리했고, 용어 딱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꼭지점, 그다음에 가운데 축 두 가지 정리했고요. 그 꼭지점의 좌표가 얘 같은 경우는 원점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원점이 됩니다. 그 꼭지점에 바로 축이라는 것은 또 누구냐면요, 꼭지점에 x좌표랑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만약에 이게 꼭지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축이 이렇게 옮기겠죠. 그래서 꼭지점에 바로 x좌표가 0이랑 관계가 있는, 그 축의 방정식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얘도 지금 꼭지점에 x좌표가 축이랑 관련이 있다. 그 두 가지 용어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질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두 그래프 다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어떤 대칭축을 밝히면 y축,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기가 자기 혼자 대칭인 거야. 근데 얘하고 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x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프 그렸을 때 얘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얘는 밑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죠. 이 둘은 무슨 관계죠? 이 둘은 또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죠. 우리가 이렇게 산에 이렇게 호수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똑같이 비치잖아요. 이런 것처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가 되고요.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쪽과 이쪽이 달라요. 자, 보시면 여기는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구간이고요. 물론 감소할 때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은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구간이죠. 증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내려오고 올라갑니다. 축의 왼쪽에서, 즉 축의 왼쪽이라고 한다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증가할 때 감소하고요. x가 0보다 큰 범위, 축의 오른쪽에선 증가할 때 증가합니다. 얘는 양상이 다르죠. 이게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증가할 때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x가 0보다 큰 범위, 즉 오른쪽에서는 증가할 때 감소하는 구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외우지 않으시고요. 외우지 마시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를 비교할 거고요. 둘 다 원점을 지나죠. 이 바로 원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꼭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꼭지점이라고 했고 둘 다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그래서 제가 이 y축을 뭐라고 했었냐면 축의 방정식 축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축을 중심으로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땐 증가할 때 증가하고요. 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증가할 때 감소합니다. 하지만 얘는 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증가할 때 증가하고요. 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증가할 때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밑에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x축 대칭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얘하고 얘는 서로 x축 대칭이죠. 지 혼자는 y축 대칭인데 섞어놓으면 x축 대칭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x축 대칭이다 그러면은 x축에 대해서 접어라 이거고요. 완전히 포개어진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선대칭 도형 공부했던 거고요. x축 대칭이다 그러면 x축을 접는 거죠. 이렇게 대칭이다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요 기호입니다. 대칭성은 이제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거죠. 우리가 당연히 선대칭 도형일 때는 대칭축으로부터 거리가 당연히 같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겠죠. 근데 이 상황은 뭐냐면 얘하고 얘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얘하고 얘를 x축이 대칭이니까 당연히 x축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포물선입니다. y = x제곱, y = x제곱 같은 모양의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하고 포물선이라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기하 공부하실 때 있는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은 당연히 중요한 단어 나왔죠. 선대칭 도형이고 그 대칭축을 우리가 포물선의 축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축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 꼭지점은 그 축과 포물선의 교점, 즉 이 빨간색 축과 이 포물선의 교점, 여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내려오다 올라가는 점 혹은 올라가다 내려오는 점,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과 그래프, 여기 꼭지점, 그래프의 포물선의 교점이 바로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용어 정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확장을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y는 x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y는 2x도 공부하고 y는 3x도 공부하고 y는 2분의 1x도 공부했고 y는 마이너스 x를 가지고 이 앞에 개수의 크기를 달리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분의 1x 뭐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두 개 다 원점을 지나는데 아까 y = x는 여기요. 그리고 y = x는 이렇게 지난다고 했었고 2x라고 한다면 1일 때 1이 아니고 1일 때 2니까 좀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y는 2x였고요. 물론 3x는 더 급격하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같은 경우는 2분의 1x 같은 경우는 1일 때 절반만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y는 2분의 1x가 된다. 이렇게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같은 경우는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니까 좀 더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x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래서 요 a의 그러니까 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y는 ax에서 요 a의 부호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었고 내려오는 그래프가 있었고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달라졌다. 그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도 그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해 보면 y는 뭐 2x제곱, y는 2분의 1 x제곱 두 가지만 보죠. 뭐 얘도 파생되는 걸 보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얘부터 볼까요? y는 x제곱 그리면 아까 0,0, 1,1 지나는 이 친구였습니다. y는 x제곱입니다. 그러면 y는 2x제곱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1일 때 얘는 1일 때 1을 지나지만 쟤는 1일 때 벌써 2배가 되죠. 2를 지납니다. 쟤는 2일 때 4를 지나지만 얘는 8을 지나요. 더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프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꼭지점은 여기를 지납니다. 더 폭이 좁아지죠. y는 2x제곱.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얘는 폭이 좁아져요. 그리고 여기 2분의 1 x제곱 해보겠습니다. 얘는 1일 때 여기죠. 2일 때는 제곱하면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펑퍼짐한 애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지납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은 그렇죠. 1일 때 마이너스 1로 떨어지니까 얘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폭이 더 좁아지죠. 그 다음에 y =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도 이렇게 되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고 이 분홍색이 y는 마이너스 2x제곱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어요. y =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 자, 3개 중요한 단어 나오죠. 꼭지점으로 하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입니다. 앞으로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너 꼭지점, 너 0,0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네, 이쪽이죠. 무조건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즉 A가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Y는 AX 그래프 이거의 그 특징입니다.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특징 자체를 외워주시면 꼭지점과 얘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Y축 대칭이죠. 왜냐면 축의 방정식이니까요. 지금 꼭지점이 여기 때문에 딱 접히면 둘 다 X = 0, 즉 Y축이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고요. 여기 중요한 단어 문장 또 있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가 숫자가 더 작긴 하지만 절대값은 얘가 더 크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웠던 것처럼 일차함수가 절대값이 클수록 얘는 용어 달리합니다.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프의 폭, 이게 폭인데요. 그게 좁아지죠. 보시다시피 넓었다가 점점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X축 대칭이죠.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는 X축 대칭이고요. 까만 그래프. 그러니까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은 같으니까 접으면 폭이 같으니까 겹쳐지겠죠. 이거 둘 다 폭 같은 겁니다. 이 분홍색 둘이 폭이 같은 겁니다. 모양은 달라요.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지만 폭은 같기 때문에 대칭 딱 접으면 접힙니다. 분홍끼리 접히고 까만 것끼리 접히고 파란색끼리 접힙니다. 그래서 A의 부호는 모양을 결정하고 이거니 그다음에 A의 절대값이 이게 퍼져있니 모아져 있니 라는 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점점 X축에 가까워진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의 밑에 설명이 나온 걸 이제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기서 이해를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꼭지점이 지금 일단 0,0에 놓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이건 내려오는 거고 이건 올라가는 거고 같이 있죠. 이 경우는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오고 축을 중심으로 이 좌우에 내려오고 올라오고 혹은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꼭지점을 변화시키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축과 꼭지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은 다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